안녕하세요. 예감시입니다. 예술작품이란 각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재현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당대의 삶과 사물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특히 1920년대 마르셀 듀샹의 남성용 변기 작품 샘은 사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오브제는 우리의 감성을 생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재개념화되었죠. 이번 시간은 우리 일상 속 오브제 중에서 탄생과 죽음을 생성하는 사물인 침대를 예술로 구현한 작품과 예술가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모 기업의 침대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TV 속 화면에 지적인 이미지의 한 남성이 나와 멋진 미소와 당당한 자세로 외치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입니다. 이 광고는 크기로만 구분되던 침대 문화에 과학적 데이터를 접목함으로써 당시 침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습, 문화 제도에 따라 진화해온 침대를 모티브로 한 내점의 작품을 통해 삶과 일상의 거울로서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영국의 불량소녀로 불렸던 작가 트레이시 에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한 자아고백적이고 직감적인 오브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 극복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녀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데미안 허스트가 이끈 YBA 예술가 중 한 명인데요. 일명 브리다트라 불리는 YBA가 주축이 된 센세이션전에서 그녀는 나와 함께 잠을 잔 모든 사람들이란 제목의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작품으로 대중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작품 그녀의 첫 경험 상대부터 수많은 연인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린 시절 낙태했던 아이들을 포함한 102명의 이름을 형형색색의 아플리케를 제작한 작품인데요. 자기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이 실험적 작품으로 인해 트레이시 에민은 영국 미술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1999년 영국 터너상 후보 지명 전시에서 발표한 설치 작품이 바로 나의 침대입니다. 침대 위에는 더럽고 구겨진 이불과 땀으로 얼룩진 베개,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휴지 뭉치들, 술병들과 더불어 누렇게 오염된 속옷, 그리고 콘돔 및 임신 테스트기가 어지러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관객 끝에서 무너져버린 감정의 증거물 앞에서 관객들은 작품이 내뿜는 노골적인 성적 향취에 매우 당혹해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타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반음증적 상황은 그대로 환상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침대 위 거침없는 욕망이 묻은 어두운 현실의 그림자를 감지하게 됩니다. 즉, 그 침대는 작가 스스로에 대한 회화와 동정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그 안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은 우울과 불안정, 혼란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녀가 창조적으로 토해낸 트라우마에는 다문화주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당대 영국인들의 불안한 심리적 삶의 단면이 투영됩니다. 그렇게 작품 나의 침대는 그녀가 겪었던 부적절한 성적 고통과 상처를 포용하고 영국의 문화적, 민족적, 계급적 차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요소를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내적 치유의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가는 일상 속 모순과 예술적 본질이 결합된 파격적인 형식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미국 네오다다이즘 작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입니다. 지감각적 공간을 넘나든 자유분방한 예술 형식과 거침없는 역발상의 개념으로 후대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창작의 날개를 달아준 예술가로 평가받는데요. 그가 쓰레기장에서 건져올린 박제된 염소나 독수리, 페타회를 활용한 작품은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의 우연과 무작위적 발상, 그리고 무질서 사이를 부유합니다. 1945년 가을,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에게 도시는 현대인의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널려진 생활 쓰레기와 버려진 폐기물들에서 예술의 시대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시적인 낭만성과 초현실주의적 상징이 결합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새로운 작품들을 회화나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그의 컴바인 페인팅은 3차원적 사물과 2차원적 회화가 공존하는 진보적인 발상이자 형식으로서 예술과 비예술의 모호한 경계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이란 삶과 관계하며 나는 그 둘 사이의 틈 속에서 생활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의 대표작 배드는 미술 재료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1950년대 매우 궁핍한 뉴욕 예술가들의 상징이라 불립니다. 작가는 캔버스 대신에 침대 나무 프레임과 자신이 실제로 쓰던 침대와 베개를 얹혀 놓았는데요. 그 위를 덮은 동성애인 사이톤 물리의 낙서와 작가의 거친 붓자국은 오브제 안으로 침투되며 사물의 추상적,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를 보다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게 실제 침대와 추상회화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기괴하고 형식 파괴적인 이 작품은 전후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개인적인 일기이자 얼굴 없는 자화상으로서 이후 1964년 베니스 비엔날레 대상 전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리얼리즘을 대체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 작품은 현대인의 일상과 삶이 예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동시대 미술사에 기록됩니다.